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국 장관이 가능했던 배경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었느냐, 그 배경은 뭐냐,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혁명가들은 대개 이상주의자들이죠. 이상주의자가 아니면 혁명가가 되기 어렵죠. 예. 이제 그러니까 늘 혁명을 꿈꾸고 그래서 현실에 대들고 하는 겁니다. 혁명은 아주 간략히 말하자면 집권 세력의 사건적 교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바도 그거죠.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당선이 시민혁명의 결과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믿었던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흔히 혁명이라고 할 때는 영국의 혁명, 또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죠. 주로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대표적인 혁명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만약에 주도자들, 그런 혁명을 주도했다는 사람들, 주도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금도 곳곳에서 많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거창한, 거대한 그런 혁명이 아니라 아주 작은, 또 아주 제한적인 그런 변화를 주도해놓고도 스스로는 엄청난 변화를 주도해서 성공시킨 듯이 그렇게 자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혁명을 자신이 이끌었다, 이 위대한 혁명을 자신이 이끌었다, 이런 착각, 또 그런 환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노 전 대통령은 시민혁명으로 자신과 자신의 정부가 지배 세력을 교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이 거듭되면서 확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 방문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혁명을 좋아한다, 특히 프랑스 혁명을 좋아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선거운동 때 공약을 뭐를 했냐면 신행정수도 건설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읍을 옮기겠다, 그런 공약이었죠. 예, 물론 이제 명분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기한다, 이런 명분을 내걸었습니다만은 당선하고 난 뒤에 말이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달라졌냐? 역사책, 소설책을 보면 수도 이전은 그 사회 지배 권력의 향배에 관한 문제였다. 구 세력의 뿌리를 떠나서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틀을 잡기 위해서 천도가 필요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조 시대의 논리를 그냥 갖고 들어온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는 과거와 구시대와 앙샹 레진과 완전히 이제 결별해야 된다. 그러려면 도읍을 옮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혁명 콤플렉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촛불혁명을 말했죠. 자신과 자신의 정권은 촛불혁명의 결과다, 이렇게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시대와 완벽한 그런 결별이 필요했죠. 그러자고 집권하자마자 적폐 청산 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뿐이 아니고 이제는 이 국가 이 헌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개헌을 서둘러서 시도했고요. 재임 중의 무슨 대통령이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죠. 무슨 국정농단인가 하는 이상한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자리에서 밀려났고 그 정권은 붕괴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뜻에서 보면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대격변, 대정변이었으니까 엄청스러운 변화라는 뜻에서 혁명,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의 집권 과정 자체가 혁명적이지를 못했죠. 뭐냐면 헌정 절차에 따라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투표를 해가지고 당선돼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것도 41%밖에 득표를 못했죠. 근데 왜 촛불혁명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혁명적이지를 못했느냐 하면 그 촛불혁명이란 것의 동력이 혁명을 뒷받침해 줄 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더 심화됐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개헌을 서둘렀는데, 이제 종전의 개헌론은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냐면,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이것을 이제 뭐 개선하거나 크게 완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졌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요, 정치, 경제, 사회, 여하튼 사회 전 부문에 걸쳐서 전면적인 그런 변화, 이걸 추구하는 개헌안이었습니다.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이었죠. 아마 그 야당 의석이 개헌 저지선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면 문 대통령은 재헌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고요, 김정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친애를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남북 화해, 이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자신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그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것도 말하자면 혁명 정부로서의 그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엄청난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요, 혁명을 내세우고 또 구시대를 청산하자 이러는데 동원된 인재라는 사람들이 혁명의 이미지와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인사청문회 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런 말썽이 빚어졌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혁명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권력 주변을 감싸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감정이 안 날 수가 없죠. 그 말끝마다 말이죠, 무슨 저소득층 또 사회적 소외계층, 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염려하고 이래야 된다고 떠들던 사람들, 그러면서 가진 자들에 대해서 무한 저주를 퍼붓던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강남 좌파들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미안해하는 빚도 없죠. 뭐 부끄러워하는 빚도 없고, 그래 나 강남 좌파도 어쩔래, 이런 시간입니까? 예. 그러다가 이런 이제 현상을 보이니까 국민들은 더 실망하고 더 붕괴하기 마련이죠.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나는 것이 영국의 사학자 크레인 브린턴이 이 혁명의 해부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이 혁명의 해부라는 책은 이건 이제 1930년대 출간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일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여러 종류의 인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전술한 혁명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여러 혁명들, 특히 그 위기의 단계에 있어서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회에서라면 고관 현직은 물론이요, 그 어떤 책임 있는 자리, 작은 자리라도 책임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마저 오를 수 없었을 사람들을 그런 지위로 밀어 올렸던 듯하다. 특히 대혁명의 경우 위기의 단계에는 보통의 경우라면 가지지 못할 권력의 자리를 이상주의자들에게 부여하는 듯이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C.J. 프레드릭, 미국의 정치학자죠. 이 사람은 자신이 그 정치 사상 입문, 이런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보완해서 설명합니다. 뭐냐면 다른 정치 조직과 마찬가지로 혁명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고 크레인 브린턴은 지적했다. 현명한 사람도 필요하고 우둔한 사람도 필요하며 영웅과 순교자와 또 사기꾼도 필요하다. 혁명에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관련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정부와 정치의 전형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치라는 게 본래 그렇다 하더라도, 혁명이라는 게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문재인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행세하고 있나 하는 그런 궁금증을 늘 가져왔죠. 문재인 정부, 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른바 문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로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행태가 어떻게 저 모양이냐, 이런 실망감을 늘 갖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이 전부 그렇다고는 하지는 않지만은 정말 그 중에 상당수가요, 참으로 기괴한 그런 행동을,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국 장관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 있었다. 예, 그 배경에 대해서 슬슬 뭐 의심이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궁금증이. 왜냐하면 혁명을 주도한다. 그 세력들 안에는 이런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다중인격자도 많다. 이걸 이제 우리가 크레인 브린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안을 받아야죠. 아, 그래서 조국 같은 사람이 등장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오늘을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는 말로 생각해야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